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축구가 있네요. 근데 뭐 많진 않지만은 뭐 K리그 경기랑 그 다음에 호주 축구. 호주 축구는 근데 아까 해버렸네. 일찍 있었고 해버렸는데 일단 호주 축구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챔스 어제도 한 경기 했었는데 오늘도 한 경기 이렇게 해드릴게요. 근데 아까 했는데 그 뭐야, 그냥 설명할게요. 센트 메리, 그다음 애들 간략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경기 뭐 복귀하면은 일단 어제 경기, 어제 축구는 뭐 가장 좋아 보였던 거 그냥 해외 축구가 나와 버렸어요. K리그도 뭐 나쁘지 않게 잘 맞았거든요. K리그도 어제 뭐 대전 풀쪽 본다 했고 원더 본다 했고 서울 경기는 무인무를 보긴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저희가 말해드렸죠. 그래도 조금 더 본다면 서울 승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무농사에는 서울 햄물을 가져갔죠. 무를 안 가져가고. 근데 두 골을 넣어버리네. 그게 좀 아쉽죠. 나머지 그래도 레알풀 들어왔고 코번트리 경기 오버 됐고 입시스 이겼고 레알도 뭐 2대2 뭐 오버 떴고 무농사도 10배 됐고 단지 이제 서울 햄무가 아쉬울 뿐이죠. 그것만 됐으면 뭐 130배도 됐는데 뭐 그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오 야구 국야 뭐 일야 뭐 그 경기 자체들도 뭐 다 맞았죠. 색칠해 드렸던 거 KT 풀 됐고 뭐 그냥 이겼고 하나도 뭐 핵 마인 됐고 오릭스 경기 푸근하게 4.5찌만은 개 언더 그 다음에 키움도 뭐 오늘은 끊어갈 차례. 그래서 뭐 색칠했던 거 잘 들었다. 뭐 물부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제 경기 뭐 오 야구랑 축구가 또 잘 맞았기 때문에 걘 뭐 좋았죠. 좋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아니면 무동사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 경기 아까 설명했는데 뭐 말할 게 없어요. 센트메리 뭐 결국에는 이기거나 비기면 5승이죠. 골득실에서 이미 득실차가 차이가 그 웰링 피닉보다 뭐 당연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고 할 것이냐 비기고 할 것이냐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래도 웬만해선 비기고 우승하는 경기들보다는 이기고 우승하는 경기들이 많고 그럼 애들이 최근에 안 지고 뭐 연승도 타고 뭐 그랬던 경기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하위권 팀들 자기들보다 밑에 있는 팀들 브리로워 퍼스글로리 웨스트유나 뉴캐제츠 다 지들보다 아래 있는 애들 영향가가 그렇게 좀 크지도 않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센트메리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고 그 다음에 대구 대 울산. 자, 요 경기. 어제 경기도 뭐 그렇고, 이제 그 상무로 이제 간 친구들도 있고, U23에서 이제 돌아온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기도 하고. 일단은 대구 쪽에서는 수비수 김강산이 이제 상무로 입대했죠. 그리고 홍철이 추가적으로 부상으로 아마 못 나올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용병인 에드가가 복귀를 했는데, 솔직히 뭐 지금 뭐 세징야 에드가, 그 다음에 바셀루스, 뭐 벨툴라였나, 아무튼. 뭐 크게 지금 엄청난 도움이 있다고는 생각 좀 안 되긴 해요. 그냥 뭐 그나마 뭐 돌아왔다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울산이 좀 타격이 크죠. 도쿄리 이동경이 입대가 좀 크죠. 지금 올 시즌 이동경의 폼이 미쳤잖아요. 골도 존나 잘 넣고 이동경이 이만큼 잘했던 시즌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아쉽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 빈자리가 결국에는 뭐 좀 많이 쓰라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머지 골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플로어님 대구보다도 별풍선 그래도 100개 낫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하지만 항상 뭐 주중의 경기는 뎁스적인 부분이 두터운 팀을 좀 찍을 수밖에 없다. 물론 체력적으로 좀 힘든 뭐 울산이긴 하지만 그리고 대구가 지난 경기 감독 버프 무시는 못하네. 역시 그 감독 데리고 와서 전북 상대로 원정이긴 했지만은 또 비겨주네요. 그리고 공격 축구를 이제 원래 저 감독이 수비에 좀 치중하는 감독인데 뭐 그냥 언론상에는 공격 축구 보여준다는데 뭐 공격적인 부분이 엄청 좋진 않은데 그래도 그 한 번의 기회 이제 딱딱 패스 들어맞고 뭐 골 결정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보여주긴 했어요. 결국에 그래도 뭐 빵골 넣은 것도 아니고 한 골 넣은 것도 아니고 두 골 넣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필드골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자기가 내뱉은 말은 뭐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것도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 경기 자체가 그래도 울산에 누수가 있고 좀 대구가 홈에서 5경기째 무승 근데 새로운 감독을 얻고 이제 버프 근데 그래도 좀 울산을 잡는다고 라는 생각했을 때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요 경기는 그래도 서버도 준치. 저는 그래도 울산승을 볼게요.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내뱉은 말 뭐 지켜주겠죠. 그리고 울산도 보면은 수비가 계속적으로 불안한 건 사실. 저 경기는 오버도 보시면 될 듯. 그다음에 이제 인천 대 전북. 일단은 전북도 뭐 이동준이 빠졌다. 그다음 맹성웅도 이제 그 입대했다. 빠졌죠. 그리고 박진섭이랑 뭐 비니시우스는 여전히 미정. 근데 대신에 인천에서 데리고 왔던 에르난데스가 복귀를 했다. 바로 효과를 봤죠. 지난 경기에서 골도 넣고. 근데 감독이 아직 전북이 정해지지 않았다. 언제 올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이 경기쯤 예상했는데 아직도 뭐 구하지를 못하나. 김두현 계속 막 찔러보고 있는데 안 한다 하나 보다. 아무튼 뭐 지금 그래도 코치 체제에서 뭐 그 루마니아 고인간 감독 있을 때보다도 뭐 전혀 안 되는 건 없죠. 대신에 이제 뭐 수비력이 조금 불안한 감이긴 한데 오히려 그냥 수비력보다는 K리그는 골 잘 막는 게 더 나아. 그리고 반대로 인천이 뭐 올 시즌 뭐 선수 변화도 좀 있었고 초반에 이제 부분에서는 별로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뭐 FA컵 그 전과 후로 나눴을 때 경기를 보면은 득점력이 엄청 이제 또 감소가 되고 있죠. 그 초반에도 말했지만은 3월 딱 들어오고 나서 뭐 서울전이라든지 수원FC전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은 좋은데 결정력이 부족하다. 근데 그 뒤 이제 울산전 좀 이제 골 넣더니 그 뒤로부터 상승이 좀 탔잖아요. 대전 뭐 광주하고 다시 또 원점으로 왔어. 지금 결정력이 매우 불안한 매우 패급인 상황. 반대로 전북은 뭐 수비는 좀 불안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코치 체제들 체제에서 득점을 좀 계속 잘 놓고 있다. 오히려 그런 쪽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기는 그래도 전북승 볼게요. 인천이 그 다시 시즌 초반에 그 암흑기였던 초반 두 경기 때 그런 지금 지랄님 별풍선 경향으로 100개 가고 있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조영기는 저는 전북승을 볼게요.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겠습니다. 전북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기 제주 대 광주. 자, 이 경기 느키님 루킹 경기 별풍선 들고 100개 감사합니다. 제주가 최영준이 빠지죠. 이 부분은 분명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좀 당연히 마이너스 요소라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가 물론 지금 그 나도 근데 이 정도 연패를 할 줄 몰랐다. 한 7연패? 몇 연패고 지금 6연패가 7연패가 6연패인가? 아무튼 5연패를 넘어서 그 정도까지 한 것도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못 믿잖아요. 거기다 홈도 아니고 원정 경기 더 못 믿는데 근데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학범슨 유기꼬님 체제에서 별풍선 경기력 100개 감사합니다. 쓰레기에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도 중원에 영준이가 빠진 것도 분명히 타격은 클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나마 희소식은 그거죠. 광주가 생각보다 U23으로 이제 빠졌던 자원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다 복귀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이 경기는 그래도 뭔가 이제 변화를 지금 최근에 이제 U23 빠진 카드도 있고 변화를 좀 줄 수 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가 오늘 좀 더 낫고 반대로 제주는 홈이란 이점 외에는 뭐 솔직히 뭐 아까도 말했던 미드라인도 빠지고 그다음 경기력이 또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역배를 받아서 프렌을 찍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기도 하고 이 경기는 그래도 광주가 오늘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여기서 끊지 않을까라는 생각, 연패를 끊지 않을까라는 생각. 경기는 광주 프렌 쪽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보고. 강원 대 포항. 이 경기 오베르단이 오늘 못 나오죠. 지난 경기 퇴장이었나? 당해서 못 나오죠. 근데 그 기동형 체제도 그렇고 지금 이 새로운 감독 체제 있잖아요. 뭐 솔직히 감독의 영향이 엄청 잘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명확한 건 있어요. 둘 다 오베르단이 있고 없고 했을 때의 차이가 현명하게 나타난다. 오베르단이 없으면은 볼 돌림 자체들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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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오늘 뭐 결국에는 마이너스라 생각하기도 하고 뭐 당연히 수비 쪽에 또 타격은 있죠. 수미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타격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인간이 또 수미로서 탈압박도 좋고 전진성도 좋고 아무튼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하죠. 체력도 좋고 그,
그런 것도 결국에 마이너스 생각하고, 반대로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 물론 지난 경기 뭐 레알 김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 급은 아니죠 사실상. 김천한테 지긴 했으나 또 원정 경기 없고, 뭐 아직까지 뭐 홈에서의 경기는 무패 뭐 달리고 있고, 뭐 작년에 이제 막바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한 몇 경기, 한 10경기 정도 되지 않았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홈에서 홈발도 잘 받고, 무시 뭐 전혀 못하죠. 포항도 물론 지금 무패 행진에 달리고는 사실 오히려 이제 그냥 최근 리그 경기만 딱 넣고 보면은 패배도 없는 포항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오베르단 없는 이 포항은 좀 그렇게 엄청 믿기가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 경기 자체는 그냥 강원 풀 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아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제 서울 경기처럼 좀 더 나은 건 강원, 오늘 그냥 매치업 봤을 때는 그래도 강원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래도 포항이 이제 모패는 무시할 수 없고 애매모한데, 만약에 찍으실 분은 요 경기 무승부는 찍지 말고 어떤 물을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얘네들이 맞대결 했을 때 홈에서 4연무를 캔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승패로 나눠 가보세요. 물론 이제 그냥 패스해도 되고 어렵잖아요 경기. 뭐 승패로 봤을 때는 뭐 둘 다 쉽지 않고, 뭐 홈에서 계속 무패 잘 달리고 있는 강원, 그 다음에 포항 뭐 무패다 근데 오베르단이 빠진 부분,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그래서 뭐 굳이 보면 승패는 승패 라인은 찍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언어버로 봤을 때는 아까 말했죠. 결국에는 포항이 오베르단이 빠지면은, 물론 지난 경기 인천전 뿐만 아니라 뭐 김천대에서 골을 못 넣긴 한데 볼이 좀 잘 안 돌아가요. 그런 것도 크기도 하고, 뭐 결국엔 득점에 대한 부분이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강원이 홈에서 경기했을 때 뭐 득점이 지금 잘 뽑아내는 시점이긴 한데, 포항도 뭐 최근 경기 인천전 한 명이 없지만은 진짜 잠글 수 있다는 걸 뭐 제대로 또 보여주고, 숫자가 뭐 13명에도 불구하고, 김천전도 뭐 요새 잘 나가는데 잘 뭐 비벼주고 클린시트 경기하고, 뭐 서울전이야 뜬금 이제 뭐 4골 넣은 거 뽀록이긴 해요 솔직히. 그거 제외하면은 여기도 그래도 탄탄한 팀입니다. 저 경기는 언더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6번째, 돌문 대 파리. 이 경기 일단은 돌문 말런 뭐 할러, 그 다음에 뭐 미정이고 벤세바인이 결장이고, 그다음에 파리는 딱히 없고. 근데 아마 이 둘이 나올 거예요. 둘 다 훈련을 했습니다. 뭐 얘는 뭐 교체 카드고 말런은 뭐 주포니까 뭐 당연히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선발로 나올지 교체로 나올지 모르겠고. 요 경기 일단은 이 둘이가 이번 챔스 조별 리그에서 붙었죠. 근데 붙었을 때는 파리가 1승 1무 우세를 가져갔던 부분. 그럼 오늘도 뭐 우세를 가져갈 것이냐. 근데 경기력 자체도 파리가 돌문보다는 뭐 데이터 수치상이라는 뭐 그런 부분도 다 나왔어요. 심지어 이제 돌문에 홈에서 경기했을 때도. 근데 그 경기는 약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뭐 원정이야 그렇다 치는데, 원정에서는 2대0인가 졌죠. 근데 홈에서는 1대1로 비겼다. 근데 그때 당시 돌문이 12월 초였나? 언제였나? 뭐 12월, 아무튼 12월 달 맞아요. 12월 달인데 그때 돌문이 암흑기였어요. 암흑기. 그래서 제가 분석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분명히 한 몇 경기, 한 4경기인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이길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못 이겼어. 그 막바지 그 있잖아요. 겨울 휴식 기간. 분데스는 이제 겨울 휴식 기간 있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제가 이제는 이기겠지 했는데 그때를 한번 못 이겼단 말이지.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정비를 하고 겨울 휴식기 갖고 이제 다시 상승세. 그때 구간이었단 말이지. 그때 이제 돌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경기력 자체가. 근데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얘네들이 맞대결 이번 시즌 챔스 조별리그 했을 때 1차전이 파리의 홈이었고 2차전이 이제 돌문의 원정이었죠. 근데 1차전을 파리가 2대0으로 이겨왔기 때문에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지금의 홈부터 시작하고 12월 때보다도 경기력이 지금 괜찮은 상태. 물론 지난 경기 라이프치한테 원정에서 두드려 맞긴 했지만은 뭐 그거와 별개로 나머지 경기들에서 나쁘지 않았고, 또 홈이란 이점을 다시 먹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 자체는 또 돌문이 역배기 때문에 그래도 프렌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돌문 프렌 보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2.5면 오버 갈라 했는데 또 3.5로 주네요. 이 경기는 그래 언더가 맞지 않나? 3.5 정도면은. 됐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